네, 안녕하세요. 백고전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트를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보트 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찍으려고요. 컨텐츠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트 소개 영상은 제가 꾸준히 올리긴 하는데 보트 수리에 대한 영상은 없어서 컨텐츠를 이번에 잡았거든요. 예전 시간대에 선회기 커버, 뚜껑이라고 하죠. 뚜껑, 바디, 하부까지 도색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도 주기적으로 이제 마력수에 따라서 엔진 껍데기 외관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 영상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 배는 민물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형 모양이 조금 틀리죠. 민물배가 바다배하고 좀 틀린 게 기본적으로 용골이 낮아요. 내수명용이기 때문에 민물배 같은 경우는 수면하고 거의 맞닿아 있죠. 그리고 스피드를 여기 내기 위해서 앞쪽에는 살짝 V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V열이긴 한데 가로폭이 넓습니다. 가로폭이 넓고 그 다음에 용골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을 땡기고 웨이크 있잖아요. 웨이크 보드를 타시는 분을 끌고 다니는 그런 보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래도 민물배라고 해도 민물배는 기본적으로 물이 떠 있습니다. 떠 있기 때문에 물에 계속 잠겨 있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도색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선체는 FRP 선체고요.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좀 녹색 부분, 노란색 부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본 백색 부분은 이제 FRP 겔코트라는 원액이고요. 근데 이제 보면 배 위쪽에 보면은 스피드밴드, 웨이크를 당길 수 있는 스피드밴드 철제 구조물도 보이고 전면에 글라스도 보이고요. 배 상태를 간단히 보면 앞부분에 가운데 센터에 청동원등, 방향 등이 있죠. 요거는 민물배든 바다배든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요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사이드 쪽 오른쪽에도 배를 묶는 철제도 보이고요. 상부하고 하부하고 만들어서 딱 붙인 다음에 지금 중앙 센터에 보면 알루미늄 소재의 캡을 딱 씌우게 됩니다. 근데 배가 많이 상했죠. 기본적으로 물에 띄워놓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녹조도 끼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FRP 선체가 좀 많이 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표면 가공 처리를 거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가고 자외선 노출되고 물이 떠 있는 거는 안에 이게 물을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월감이 있어서 물을 조금씩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를 달리게 되면 배의 마찰력 때문에 표면이 많이 상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물 위에 완전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이물질도 떠 있을 거고 달리다 보면 낙엽이나 무슨 작은 이제 나뭇가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 틀릴 거고 바람도 불고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기본 가공하는 작업이고요. 사포에서 글라인더 사포로 싹 표면을 갈아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색된 부분 표피만 갈아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RP 선체를 제작을 한 다음에 도색이 초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 말렸다가 원색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FRP 선체 겔코트 원 표면에 있는 위에 상부층 두 층이 있습니다. 두 층을 다 갈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왜 정밀하게 갈아놔야 되냐면요. 위에 부분에다가 그냥 덧칠한다고 위에다가 그냥 도색을 해버리면 다 떠요. 다 일어납니다. 좀 상부 모습이거든요. 상부에 아무래도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다음에 먼지도 끼고 물도 끼고 하다 보니 안에 물이 살짝 먹어서요. 선체가 이렇게 살짝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부분이 겔코트 발려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녹색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 빨간색이 있는데 오른쪽 빨간색은 이제 원선체의 색깔입니다. 이제 본드라고 하죠. 겔코트라는 본드 원 재질이 다 보일 정도로 많이
배 상태가 쏙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을 깨끗하게 다 갈아내야 됩니다. 이 갈아내고 일반적으로 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원 도색하기 전에 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좀 보십시오. 하단 부분에는 얼추 갈아냈죠. 그 다음에 측면 부분, 예, 상부 측면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예, 이게 이제 배를 접안을 할 때 접안 시설에 쓸립니다. 이게 배 기본적으로 스피드웨이를 접안하는 그 빠지선이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닥배 같은 경우는 팬더라는 구조물로 그 공기가 차 있는 팬더라는 거를 군데군데 사이드 쪽에 해서 계류 시설에 그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배가 계속 움직였을 때 접안 시설에 이렇게 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녹색 부분을 갈아냈거든요. 예, 거기 이제 상한 부분을 이렇게 싹 갈아냅니다. 자, 오른쪽 측면이거든요. 왼쪽 측면이네요. 왼쪽 후미 측면 쪽인데 측면 쪽에도 이런 식으로 면을 싹 갈아내면 요거는 이제 들뜬 현상이 많아서 이렇게 갈아내는 거거든요. 원색에서 들뜬 현상이 많아서 이걸로 전체 갈아내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거의 뭐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한 부분만 면을 싹 갈아냈고 그 면 갈아낸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면층을 맞춥니다. 예, 면층을 맞추기 위해서 또 한 번의 가공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밑에 보면은 밑에 노란색도 보이고 하단부도 보이고 이 많이 쓸려요. 이 배가 자체가 빠지선에 그 접안을 했을 때 배가 막 바람에 움직이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가 많이 상하거든요. 하단 부위에도 백색 부분 앞쪽 부분에도 많이 갈아냈죠. 싹 많이 갈아놨습니다. 자, 보면 이제 난간 또 하나의 조금 이제 불량이 또 생기는 부분이 상부에 보면 알루미늄 그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 부분도 시간이 가게 되면 고기도 이제 뭐 들뜨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미 쪽에 밴드를 끌고 다니는 그 배이다 보니 그 볼트너트 접합 부분이 시간이 가면 유격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면을 갈아냈고 기본적으로 이제 면 처리한 다음에 면층을 마칩니다. 면층을 마치고 밑에 보면은 맨 하단 부분의 색깔이 좀 틀리죠. 위에 상부는 청색인데 밑에 하단 부분이 약간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일반 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일반 퍼티 작업입니다. 지금 밑에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갈아낸 면이 있잖아요. 그 갈아낸 면이 일반 다른 면하고 수평이 맞아야 도색을 했을 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반대쪽 면도 그렇죠. 예, 밑에 아이보리색으로 퍼티 작업을 했습니다. 퍼티는 이제 그 선박용 퍼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굉장히 퍼티를 해놓으면 이게 건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딱딱하게 굳어요. 예,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퍼티 작업으로 면을 이렇게 맞춥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초보를 하고요. 몇 번의 작업을 거칩니다.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마부의 영상에 보면 불에 굽는 작업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범퍼 도색하듯이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보를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이 색깔이 들어가지 말려고 하단 부위하고 측면 부위하고 별도로 색을 입히고 상부하고 색을 다 틀리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는 깜장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부하고 좀 색깔이 틀려서 그 다음에 위에 스틸 난간 쪽에도 이제 면칠을 할 때 그쪽에 묻지 말라고 기본 작업을 해 놨습니다. 지금은 작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차 도색을 합니다. 1차 도색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에 가열을 하게 됩니다. 불에 가열을 몇 번의 장기간의 시간을 둬서 가열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색을 뿌리는 과정이고요. 보면 이제 색깔층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도색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 열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 도색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시간을 가게 되면 1년은 못 견뎌요. 예, 1년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물이 띄워놓고 바다든 민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띄워놓고 달리고 외부에 노출되고 자외선은 노출되는 배이다 보니 면이 많이 상합니다. 예, 금방 상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처리 작업은 거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부, 측면 하단부는 이제 검정색으로 도색 얼추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 상부에는 이제 백색으로 거의 뭐 백색이라 하지만 거의 아이보리색이에요. 살짝 아이보리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스틸 난간 쪽도 이제 뭐 그 색이 여기 들어가지 말려고, 묻지 말려고 기본 작업을 해 놨고요. 자연 건조 작업입니다. 지금 해 놓고 나서 자연 건조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왜냐면 불로 계속 굽게 되면 면이 뜨거워지고요. 그 또한 상하거든요. 일반 그 불로 굽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살짝 구운 다음에 그것 또한 살짝 또 말리고 또 한번 굽고 뭐 이런 작업 공정에 들어갑니다. 예, 얼추 모양이 나오죠. 예, 거의 도색이 다 끝나가는데요. 상부에는 백색, 그 다음에 스틸 난간, 그 다음에 실내에는 또 색이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가죽 시트나 이런 거는 별도로 또 작업을 해야 되고요. 하단부, 측면하고 하단부는 그냥 검정색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민물배하고 바다배하고 틀린 게, 민물배 같은 경우는 이제 염분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다배보다는 이제 그 기본 도색을 하고 뭐 특수 페인팅을 발라놓지 않아도, 특수 페인팅은 요 면에다가 또 하단부에다가 또 발라놓으면 속도가 죽어요. 그래서 페인트 자체가 면이 마찰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물배는 특수 페인팅 작업을 안 한다, 기본 도색 작업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쪽 면이고요. 예, 깨끗하게 잘 됐죠. 예, 상태가 뭐 거의 폐선 직전 된 보트를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마나 그 다음에 실내 시트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 자외선을 노출되면 많이 상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작업을 해서 건강하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보트 수리에 관련된 콘텐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영이었습니다.